나이파 자문단 이제 사업 담당자를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직접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나이파 자문단으로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저희 나이파 자문단 단원님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월드프렌드 코리아 나이파 자문단 태국 법무부의 형집행국이란 곳에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직종으로 다녀온 이영식이라고 합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네. 그런데 처음부터 굉장히 낯선 이름이 또 네. 떠올랐는데요. 구체적으로 이제 형집행국이라 하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름에서 주는 네. 그런 그 어감이 되게 무서운데요. 형집행국이라고 하니까. 근데 사실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제가 다녀온 곳은 이런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를 집행하는 기관이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재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압류나 가압류 또는 경매, 그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회복 같은 금융하고 그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그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 금융산업 분야 IT에 한 3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제가 파견 나간 기관의 업무하고 좀 밀접해서 그쪽 부문의 그러니까 자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듣기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복잡한 업무를 이제 맡고 오셨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는 나이파 자문단에 지원하신 계기는 또 네. 어떻게 되실까요? 제가 그 다니던 직장 선배들 중에 그 자문단 파견을 가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런 그 기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퇴직을 예정하던 해에 네. 그 3월 달에 아마 코이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자문단 해외 파견 사업 설명회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해서 그 자문단 파견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도 듣고 또 그 자리에 그 실제로 파견 나갔던 자문관님이 활동 경험담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자세히 듣고 그 사례를 들은 다음에 이제 마음을 결정했죠. 그래서 그해 퇴직하고 지원을 해서 태국으로 3년 동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선배 단원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예. 그러면은 이제 3년이나 또 네. 태국으로 다녀오셨는데 그 말인즉슨 연장을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처음에 나갈 때 보통 이제 1년 계약으로 가니까 네. 가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활동 목표 같은 거를 셋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. 대부분 이제 다른 자문관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게 한 3, 4개월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제가 그 파견 기관의 국장님한테 이제 그 추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역제안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3가지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1년 동안에 다 끝나지 않게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 갔던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파견 기관하고 관련 있는 기관, 그러니까 미팅을 통해서 그 기관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였어요.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유,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를 공유해서 그 형집행국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스터 플랜을 같이 세우자 해서 MOU를 맺었거든요. 그래서 MOU를 맺고 지원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고 계속 3년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죠. 예.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사업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네. 자연스럽게 연장도 하시게 되신 거군요. 네네. 그래도 결국 길어진 끝에 어쨌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니 보람은 정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처음에 셋업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했는데 활동을 통해서 제 파견 기관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도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보람찬 그런 그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보람찬 3년을 또 보내셨다고 네. 하시면 당연히 이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 어떤 게 있으셨나요? 네, 사실은 하나쯤이 아니라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렇죠.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근데 제가 갔던 파견 기관의 부속 정보센터 부속 건물에
그 직원들을 위한 주방 시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구내식당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는데, 네. 근데 그 직원들은 주로 거기서 그 요리를 해서 회식도 하고 주방 시설이 있었는데,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요리할 때 같이 배우기도 하고, 우리 음식, 그 김밥이나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뭐 즐기고 뭐 이런 기회를 가졌었어요. 거기다가 이제 같이 활동하던 기간에 행정법원에 있는 자문관님이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, 그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가서 김밥, 김치, 뭐 구절판 이런 걸 실습을 같이 했었죠. 참 즐거웠었습니다. 이게. 평집행국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도 이렇게 문화교류의 꽃은 항상 피게 되는군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보람찬 활동 내용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, 네. 나이파 자문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나이파 자문단의 장점. 네. 제가 그러니까 파견 나갔던 기관이 전국에, 사실은 태국도 이제 긴 나라긴 하는데 전국에 그 형집행 사무소가 뭐 100몇십 개 있는 그런 기관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정보 시스템 분야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 사무소에 그 정보통신 관련된 변경, 업그레이드 이런 거 있을 때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거든요. 근데 그 파견 나가는 데에 제가 이제 기술 자문으로 동행을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태국 그 동서남북, 뭐 저 아래 뭐 송클라, 저 북쪽에 잘 아시는 치앙마이, 치앙라이 이런 데까지 거의 뭐 섭렵을 하고 다녔었는데, 예, 제가 태국을 이렇게 여행을 한다면 이렇게 그 다양한 곳을 여행하거나 또 그곳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본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울 텐데, 자문관으로서 그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나가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나가서 역량을 펼치는 한편 또 그런 이제 나라를 좀 알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장점이 네네. 꼽을 수 있겠네요. 네네,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어떻게 3년이나 계셨고 태국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니셨는데,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처럼 나이파 자문단이라는 네. 경험이 굉장히 값지셨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러면은 나이파 자문단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다, 이렇게 좀 한 문장이나 뭐 5글자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, 저한테는 자문관 활동했던 그 기간이 다시 가고파 이렇게 다시 가고파. 네, 5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현역으로 일할 때 전 굉장히 치열하게 일했거든요. 그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나고요. 목표 달성이나 이제 대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IT 분야가 특히 좀 그런데, 실제로 이제 자문관으로 파견 가서 파견 그 기관장하고 합의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은 그 충분히 이제 그 매니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또 태국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킹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사회정보부라든가 어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범정부 EA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런 기관들을 위한 자문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. 예. 그렇게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가지고 계실 미래의 이제 나이파 자문단 예비 지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자문단으로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 대부분 가족 동반도 하시지만 혼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혼자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롭고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을 텐데, 그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에 대한 그 균형가 이루어가면서 또 활동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, 업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. 아마
대부분의 자문관님들이 뭐 수십 년간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게 없을 텐데, 다른 거 하나로는 사실은 이제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충분히 갖지 못했던 개인 생활, 사생활 이런 부분들을 가서 충분히 누리시기 바라고요.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해요.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실 때처럼 직장에서 일하고 힘든 몸을 끌고 집에 갔을 때 뭐 식사를 준비해서 해주는 그런 가족은 없지만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업무 지원 활동하고 개인 사생활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요 세 개를 균형 있게 좀 이루어 나가셔야 될 거다.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아주 정말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 같아서 미래의 예비 지원자분들도 아주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소감이 궁금한데요. 오늘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? 제가 그 자문당 활동을 마치고 온 지가 좀 돼요. 2019년에 돌아와서 이제 좀 그 자문관의 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접어두고 있었는데,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고, 그래서 또 더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. 정말 저한테는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. 예. 강은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자유를 찾는 건강한 퇴직 예정자분들께서는 빨리 당장 나이파 자문단을 찾아가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네. 오늘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진솔한 얘기 또 가감 없이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, 이렇게 뜻깊은 시간 만들어 주신 것에 또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이제 9호, 공식 9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 텐데요. 준비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봉사구단의 토크쇼 봉구 라이브. 봉구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